이 과목 2장입니다. 이 과목 2장에서는 여기 간단하게 이제 학습 단계와 학습 목표를 보시면 여기서 이 과목 2장의 주요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에 이 과목 2장은 어느 것 하나 안 나오는 거 없이 되게 많은 게 나옵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이 과목 2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집합연산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연산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함수도 잘 나오고요. 서브쿼리도 잘 나오고 윈도우 함수, 탑N, 셀프 주행과 계층 형식 다 잘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다 잘 나오는데 그나마도 이 과목 2장에서 좀 덜 나오는 애들이 얘네 둘이긴 해요. 피벗절과 언피벗절.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실 정규 표현식은 제가 책에서 꽤 많은 페이지를 분량을 할애해서 다른 책은 왜냐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게 한 페이지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분량이 작은데 제 책에는 분량이 좀 많긴 하거든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뭐 이런 컨셉이긴 한데 아무튼 시간 없으면 요거는 전체 50문항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요 정도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 정규 표현식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하시고 여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쪽에 그리고 피벗절과 언피벗절도 이것도 사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닌데 얘는 세모 정도. 이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만약 벼락치기다 자신이 그러면 6번까지는 보세요. 그냥 밑에 부분 문제 나오면 틀린다 생각하고 SQLDH 시험은 뭐 만점 맞는 목표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 8번 부분에 시험 나오면 완전히 포기를 하시고 6번까지만 열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뭐 7절과 8절도 봐도 되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괜히 없는 시간 쪼개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거는 SQL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리눅스 시스템, 유닉스, 리눅스 같은 서버 시스템을 사용할 때 쉘 프로그램을 할 때 정규 표현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차피 실무에서는 종종 보게 되는 게 요구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온다는 거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번 서브 쿼리. 서브 쿼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쿼리는 하나의 명령 문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메인 쿼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 문장 안에 또 다른 명령 문장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메인 쿼리가 select 어쩌고저쩌고 from 이렇게 있고 보통 웨어절에서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웨어절에서 여기 안에 select 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설명 나오니까요. 밑에서 한번 보실게요.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일부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메인 쿼리의 일부로 실행이 되고 메인 쿼리와 구분하기 위해 서브 쿼리를 괄호로 감싼다. 메인 쿼리의 일부로 실행이 되고 서브 쿼리를 괄호로 감싸줘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서브 쿼리를 괄호로 감싸면 이것도 쿼리니까 끝에 이 세미콜론을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서브 쿼리에서는 이 세미콜론을 쓰지 않습니다. 두 개를 쓰진 않아요. 메인 쿼리 한 곳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네, 메인 쿼리에서만 세미콜론을 사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메인 쿼리 내 서브 쿼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select from where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잖아요. SQL문에서. 그래서 조건문에서 where 조건문에서 컬럼 1과 컬럼 2가 같을 경우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컬럼 2라고 해서 특정한 값, 특정이 정해진 값이죠. 컬럼에 있는 데이터 값이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수학에서 상수라고 부르고요. 상수라고 부르고 그때 이제 변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수 값이다라고 불러요. 얘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럴 적에 만약에 그럴 적에 어떤 일정한 컬럼2의 값을 상수 값으로 고정하지 않고 그냥 쿼리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쿼리문으로서 칼럼 1 이퀄 하고 괄호치고 셀렉트가 또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서브 쿼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자,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딱 한 번만 쓰였습니다. 세미콜론은 한 번만 쓰였어요. 그죠? 괄호 안에는 또 세미콜론이 웨어절 끝났다고 해서 또 여기다가 세미콜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고요. 천천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읽어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가 라는 건데, 웨어절에서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네요. 네, 웨어절에서 조건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더 복잡한 조건을 만들어 필터링하고 싶을 때, 단순하게 이퀄, 크고 크네, 작네 이런 연산자 갖고는 좀 해결이 안 되고 좀 더 복잡한 조건을 걸고 싶을 때 안에다가 또 쿼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산된 칼럼을 생성하고 싶을 때 셀렉트문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셀렉트하고 칼럼을 보통 지정하는데 칼럼을 쓰지 않고 어떤 생성된 존재하지 않는 이미에 자기가 만들어낸 칼럼을 생성하고 그걸 사용하고 싶을 때 셀렉트문을 쓰고요. 이 형태가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이긴 합니다. 물론 뭐 이 형태도 많이 쓰는데 이 형태 대부분 많이 쓰는데 의외로 이런 형태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이거 자체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정도로 사실 언제 서브콜을 사용하는가 이게 이런 단편적인 문제는 최근에 잘 안 나오긴 해요. 네, 너무 쉬워서. 자, 그 다음에 DB에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쿼리 안에서만 임시로 from절에 테이블을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from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종종 쓰여요. 실무에서 굉장히. from절에 특별한 테이블을 굴러와서 거기서 셀렉팅하는 게 아니라 select from where 하고 만들어 가지고 아예 하나의 가상의 테이블들을 생성해 놓고 여기에서 얘를 from절로 묶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얘를 from절로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작업은 서브 쿼리가 조인보다 간단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exist나 in처럼 어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서브 쿼리를 쓰는 게 훨씬 더 쿼리가 간단해지고 읽기도 더 쉬워집니다. 서브 쿼리는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연관 쿼리, 비연관 쿼리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환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연관, 비연관 이런 쿼리에 동작하는 방식의 차이보다는 반환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서브 쿼리를 분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얘보다는 오히려 연관 쿼리는 무엇을 참조하고 메인 쿼리의 각행인데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고 칼럼 값을 이용해 서브 쿼리의 결과를 계산을 하고 행마다 실행되므로 처리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는 연관형 서브 쿼리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비연관형 서브 쿼리라고 부르는데 메인 쿼리와는 독립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쿼리의 칼럼을 참조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서브 쿼리가 먼저 실행되고 그 결과 메인 쿼리가에서 사용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비연관 서브 쿼리, 연관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환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서브 쿼리, 단일행 서브 쿼리와 그 다음에 다중행, 단일행, 다중행, 싱글로 행이 하나란 얘기고 다중행, 멀티로. 그 다음에 다중 칼럼 서브 쿼리도 있어요. 얘네들 두 개는 행을 주로 반환하는 얘들이죠. 행. 근데 얘는 칼럼을 반환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칼럼을 반환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칼럼을 반환하는 서브 쿼리고 두 개 이상의 칼럼을 반환하면 주로 복합 비교에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에서도 뭐 다 단일행, 다중행 서브 쿼리 많이 나오는데 다중행 서브 쿼리, 그 다음에 다중 칼럼 서브 쿼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서브쿼리 중에서는. 서브쿼리의 종류, 단일행 서브쿼리, 오직 하나의 행만을 반환하는 서브쿼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행만을 반환하는 서브쿼리다. 그 다음에 단일행 서브쿼리는 하나의 행을 반환하며 메인 쿼리에서 하나의 값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죠? 로 하나만 반환. 주로 이제 이런 비교 연산자들과 집계 함수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단일행 서브쿼리. 제일 쉬운 형태가 바로 이 단일행 서브쿼리 형태가 가장 쉽습니다. 네. 자, 2장 1절 서브쿼리 편에서는 예시 쿼리만 수행하고 EMP 테이블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는 EMP 테이블을 만약에 앞에서 막 내가 뭐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생성하거나 추가된 지우거나 했다면 다시 EMP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수정했으면 제가 여기서 조회 쿼리를 날리거나 했을 때 값이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EMP 테이블을 변경을 했다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EMP 테이블을 생성해 주시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단일행 서브쿼리 한번 볼까요? 자, 셀렉트, 자, 이네임과 스타일 칼럼을 셀렉트하고 어디서부터 EMP 테이블에서,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여기까지는 크게 보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 조건줄에서 이런 조건을 썼어요. 보통은 여기에 보통 칼럼이 나오게 되는데 칼럼이 아니라 셀렉트 해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쿼리가 들어갔어요. 이게 단일행 서브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EMP 테이블에서의 이걸 바라보지만 얘랑 비교하는 EMP 테이블의 셀러리, 급여라고 하는, 봉급이라고 하는 이 칼럼과 비교한 요거보다 커야 되는데 요거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특정한 하나의 칼럼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여기는 이제 EMP 테이블이지만 이건 사실은 여기서는 다른 테이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EMP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쿼리문에서는 EMP 테이블의 평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평균과 비교할 때는 평균이라고 하는 칼럼 자체가 EMP 테이블이 없으니까 신규로 만드는 거죠. 자, 오른쪽에 DB버의 쿼리를 보시면 이 쿼리가 나옵니다. 웨어저에서의 단일행 서브쿼리, 급여가 평균 이상인 사원 정보를 조회하는 거. 한번 컨트롤 엔터로 눌러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조회가 잘 됐죠? 자, 조회가 잘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하나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과 쌀 칼럼의 값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에 AVG 쌀 칼럼의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 놓는 거죠. 그리고 요것과. 근데 사실은 요 값은 요런 형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쿼리의 결과는 하나의 칼럼 값을 그냥 반환해 버려요. 하나의 칼럼 값을 반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SQL을 막 이제 저랑 같이 실습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냥 쌀 칼럼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AVG 쌀 칼럼을 그냥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면 되죠. 뭐.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이걸 똑같은 걸 복사를 하나 할 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할 거고 여기에다가 콤마 해가지고 한 행을 추가할 겁니다. 그 한 행을 이거를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건 일단 이거는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여기까지만 해서 쿼리 한번 날려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치면 에러가 발생하죠. 이거는 왜 이런 에러가 단일 그룹의 함수가 아니다라고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VG 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쌀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여러 개의 하나의 칼럼 밑에 여러 개의 로우를 행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가 아니라 칼럼이 하나가 나오면 그냥 값은 하나의 값이에요. 하나의 값에 들어가요. 예. 그냥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쌀이라고 하는 칼럼은 이렇게 얘처럼 되게 많은 쌀 칼럼이 있으면 그 밑에 굉장히 행마다 많은 행을 가지는 거죠. 얘랑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셀렉트문에. 행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행수가 다르니까 같이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셀렉트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단일값의 값을 가지고 이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브 쿼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좀 나중에 그룹 바이 설명하면서 좀 나오는 얘기긴 한데 여기다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두 개를 넣어볼 거예요. 이네임하고 요걸 두 개를 넣고 자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값이 나오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얘일 때는 요거는 그룹 바이 할 때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어차피 뒷부분에 그룹 바이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그룹 바이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얘가 없으면 아까는 에러가 났잖아요. 여기만 실행시키면 에러가 난단 말이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룹 바이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임과 쌀 칼럼을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 순으로 그룹핑. 근데 한행이니까 뭐 그룹이랄 게 따로 없죠. 그냥 한행 다 따로따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얘 자체가 하나의 그룹, 얘도 하나의 그룹, 얘도 하나의 그룹. 이렇게 각각의 로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쌀값을 또 그룹핑하는 거예요. 근데 쌀값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스미스에 대해서 쌀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급여값도 그냥 하나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룹 바이를 했지만 사실상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그룹 바이 해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로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행이 하나란 얘기예요. 행이 한 개다라는 얘기예요. 행이 한 개가 되니까 아까 얘와 자리가 맞는 거죠. 얘도 하나의 값, 한 개의 값만을 반환을 하는데 그룹 바이를 해보니까 그룹 바이 하니까 한 해가 하나만 오면 돼.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 안 하고 얘 값을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쌀에 AVG 쌀이나 그냥 얘도 그냥 800인데요. 예. 쌀값이랑 뭐가 달라? 얘도 1600이고 똑같죠? 얘도 1250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1975, 1250 똑같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AVG 쌀은 전체 평균의 에버리지, 전체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쌀의 평균을 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룹 바이를 한 이네임을 하나만 얘를 그룹화시키고 그럼 알렌 하나, 스미스 하나만 그룹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또 쌀값 하나만 그룹시키고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AVG 쌀 구하기 전 단계 요 전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스미스 800이라는 값 하나의 값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값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값의 평균은 그냥 800인 거죠. 그쵸? 그룹핑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에러는 안 나지만 이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뭐예요?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평균과 여러 개의 로우들을 비교하려면 이렇게 셀렉트문에 쓰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고 평균값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요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거 하나만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요 하나만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에러는 안 날 거예요. 얘 지워도 돼요. 그룹 바이 필요 없어요. 이러면 하나의 값만 나옵니다. 그쵸? 그냥 하나의 값만 나와요. 2073.2 하나 어쩌고저쩌고 요 하나의 값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의 값만 여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에러가 안 나요. 요렇게만 두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 단일 값을 반환하는 것과 셀렉트 문에서 여러 개의 행 로우 값을 반환하는 일반 예를 들면 쌀 칼럼과 같이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해하셨죠? 그룹 바이 개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쌀. 오토바이는 이거는 칼럼을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오토바이하고 DSC 내림차 순. 반대로 오름차 순으로 정리하려면 ASC를 쓰거나 DSC죠. 발음이 잘 헛나오네요. 예, DSC입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 순으로 정리를 하려면 ASC를 사용합니다. 어센딩의 약자고요. 그 다음 만약에 오름차 순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오름차 순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기본으로 그냥 오름차 순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빙절에서의 사용은 그룹 바이 함수와 같이 해빙절을 사용해서 얘를 먼저 그룹핑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건을 거는데 해빙절에서도 이렇게 서브 쿼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브 쿼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바로 요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하나씩 한번 보죠. 뎁트너와 그죠?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와 평균 쌀값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에러가 안 날까요? 아까는 에러가 났잖아요. 그룹 바이 썼는데 아까는 에러는 안 났지만 그룹 바이 썼을 때는 어떻게 그냥 자신의 값 평균값만 그대로 나왔는데 얘는 값이 다르죠. 이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뎁트노라고 하는 칼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가져오는데 자, 그룹 바이해서 뭘 그룹 바이 했냐면 뎁트노를 그룹 바이 했어요. 그러면 뎁트노 안에는 부서 번호 안에는 10번과 20번 두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각각의 10번과 20번에 대해서 그룹 바이 뎁트노 하게 되면 10번 부서에 대한 평균 그리고 20번 부서에 대한 평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부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20번 부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평균값을 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평균값을 가져오는데 이 평균값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건을 거는 거죠. 쌀의 평균과 그죠? 전체 평균과 쌀의 평균이 AVG 쌀이라는 건 뭐예요? 10번과 20번을 모두 통합한 평균 그죠? 10번과 20번을 모두 10번 부서와 20번 부서를 통합한 평균값과 얘를 각각 비교하자는 거. 이 그룹핑한 값들과를 비교를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이 얘가 높은 것만 가져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뎁트 넘버에 자 이거와 뎁트 넘버 20의 평균은 2175예요. 그리고 뎁트 노가 10번 부서의 연봉 급여 평균은 2916이에요. 2916.6666이에요. 요 값과 사실은 이 내부적으로는 여기는 칼럼이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얘랑 뭘 비교했냐면 select average 쌀 from him 전체 요 값과 비교를 한 거죠. 요 전체의 자 급여 봉급 평균값과 비교를 한 거죠. 뭐를 비교했어요? 요거 10번인 부서 그룹 20번인 부서의
급여 평균과 비교를 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는 얘만 값을 가져온 거예요. 얘만. 자, 아이고,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얘만 가져온 거예요. 얘만. 여기 값만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 라고 한 거예요. 사실 비교 대상은 뭐냐면 비교 대상은 여기 서브쿼리 안에 숨어져 있죠. 그래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룹핑한 값과 전체 평균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아까 에러가 안 났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네. 요렇게까지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네. 자, 다시 자, 왼쪽 편에 이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해빙절에서의 서브쿼리 쓴 게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절에서 이런 식으로 단일행 서브쿼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셀렉트절에서 단일행 서브쿼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셀렉트문에서 하나의 칼럼인데 이거를 여기와 맞춰서 그죠? 행수와 맞춰서 다 표시가 돼요. 셀렉트문에다가 이 서브 쿼리를 넣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네임과 쌀 컬럼을 가져옵니다. 이네임과 여기 있죠. 연봉 컬럼을 가져오고 급여 컬럼을 가져오고 세 번째 칼럼 AVG 쌀이라고 하는 이 칼럼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여기에 있는 값을 있는 EMP 테이블에서 전체 평균 값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셀렉트문의 서브콜을 만들면 아까처럼 단일값 한 개만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각 행의 평균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셀렉트문에 쓰는 것과 좀 달라요. 아까는 셀렉트문에 쓴 게 아니었죠.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 네임 그죠? 이 네임과 빨간색으로 이 네임과 그리고 쌀 칼럼 값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AVG 쌀 평균값 쌀의 평균값 그 칼럼이 여기 나오고 똑같은 값이긴 하지만 얘 값도 같고 얘 값도 같긴 하지만 똑같은 값을 계속 반복해서 쭉 이렇게 여기 획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게 서브 쿼리가 밑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렉트 문에서 오면 말이죠. 셀렉트 문에서 서브 쿼리가 올 경우랑 또 다른 거죠. 아까랑은. 자, 그 다음에 프롬절에서의 단일행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할 경우에 프롬절에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올 수 있어요. 두 개의 테이블을 굳이 조인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 예를 보면 EMP 테이블 2, 알리아스 2, 그럼 EMP 테이블을 2로 별칭을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쿼리문을 as AVG 쌀, 요 쿼리문을 A라고, 알리아스 A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와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얘를 하고 두 번째 테이블은 색깔이 좀 다르게 할게요. 얘는 A라고 하는 테이블은 여기서 가져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A 테이블의 AVG 쌀과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요거죠. EMP. 요거의 그 값과 쌀 값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얘 그리고 얘 값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는 프롬절에서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의미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방법을 굉장히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프롬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처럼 이제 셀렉트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테이블 이걸 하나의 테이블로 그냥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안에 AVG 쌀이라고 하는
칼럼. 그래서 A. 이렇게. 자, 요런 칼럼. 그러면 이거 앞에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스키마예요. 이게 스키마고 요게 스키마 안에 테이블이 되는 거고. 요렇게 프롬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일행 서브쿼리를 사용한다라고 하고 요거를 인라인 뷰다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부르는 명칭이 인라인 뷰입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예시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한번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오른쪽에 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랑 같은 칼럼이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결과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중복되는 것들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을 많이 해서 너무나도 설명을 많이 해서 자, 봅시다. from emp 테이블에서 ename과 쌀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ename과 그리고 여기 쌀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lect avg 쌀 as avg underbar 쌀 from emp 테이블에서 평균값을 구한 그죠? 평균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이 테이블을 하나의 A라고 별칭을 할게요. 이 A라는 별칭을 가진 테이블에서 AVG 쌀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셀렉팅이 여기 들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얘를 셀렉트해서 가져오고 웨어절, 조건절에서 E라고 하는 EMP, 요 테이블과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얘는 E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A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 A 테이블은 뭐예요? A 테이블은 그냥 AVG 쌀이에요. 예. 셀러리, AVG 셀러리. 그리고 이 테이블은 EMP 테이블에 여기서는 그냥 쌀 칼럼이고.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서브 쿼리가 많이 나오니까 되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행과, 이거는 이제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길게 적었냐면, 이렇게 쿼리가 길어질 때, 괄호 치고 셀렉트는 괄호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 편에 특정하게, 왼쪽 편에 from절 이렇게 들여쓰기 원칙을 정확히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여기 있잖아요. 괄호 여기를 묶어주고 이건 A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들여쓰기 안에다 이렇게 써주면 EMP 테이블 콤마 그리고 A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A라는 테이블은 요거를 의미하는구나. 네, 이렇게 A라는 테이블이 이거구나. 이렇게 들여쓰기만 잘해도 행과 괄호 구분을 잘하면 쿼리의 가독성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서트문에서 단일행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인서트문에서 단일행 서브 쿼리를 사용한다. 인서트문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insert into emp 테이블 안에 emp 너와 ename 쌀 값을 입력을 하는데 그 값은 첫 번째 값은 이거고 두 번째 값은 이거고 세 번째 값은 이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emp 넘버의 값은 요거 첫 번째 순서로 나온 거고 두 번째 ename에 들어가는 입력 밸류는 이거고 마지막으로 쌀 칼럼에 들어가는 밸류는 3000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행에 여기 emp no,에 들어가는 값은 max emp no 플러스 1이니까 최대값 emp no가 가장 큰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 얘가 뭔지는 몰라. 미지의 수 x야. 뭔 맥스 값이 뭔지 모르지만 결국 최대값이죠. 최대값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만약에 emp 테이블에 쭉 나와 있다가 여기 emp 넘버의 최대값이 5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니까 6번이 나오겠죠. 그 6번이 되는 값을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값은 부정된 값이 아니라 얘를 먼저 뒤져보고 나서 최대값이 뭐야? 맥스 값이 뭐야? 라는 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맥스 값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한 것을 인서트를 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인서트에서 단일행 서브쿼리 한다는 의미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설명입니다.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여기 만약에 EMP 넘버의 최대값이 7934예요. 7934. 그러면 신규로 인서트를 해버리면 7935 플러스 1이니까 7935가 되고 나머지는 EMP New의 쌀값은 3000으로 이런 값을 인서트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신규를 추가했으면 요 행을 삭제를 합시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EMP가 계속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것도 역시 업데이트도 같은 원리예요. 업데이트도 기존에 있던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번에는 쌀 전체 값을 new 쌀이라고 set 정의한 다음에 쌀 곱하기 1.1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죠? 1.1 급여를 10% 인상한 거를 아예 여기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뭐 조건이 하나 있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서처럼 조건이 select 데트노가 세일즈인 부서 세일즈 부서의 번호만을 조회해서 세일즈 부서만 급여를 10% 인상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셋을 만들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칼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칼럼이 뉴쌀 칼럼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안에서 값들이 여기 쌀에 곱하기 1.1 10% 인상 곱하기 1.1 곱하기 1.1 한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할 때도 웨어 조건 안에서 서브 쿼리가 사용이 됐다. 그죠? 웨어 조건 안에서도 서브 쿼리가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야. 그죠? 이제 서브 쿼리 많이 봤어요. 델리트문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앞서 설명한 여러 예를 든 거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굳이 이제 디비버로 쿼리는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설명만 드릴게요. 쿼리 수행 전에는 여기도 셀렉트문에 쿼리가 들어가 있죠. 셀렉트문에 평균 쌀값을 하는 것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AVG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요 AVG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AVG가 요렇게 여기 칼럼에 나오고요. 이 AVG는 이 EMP 테이블의 평균 셀러리 값이다. 그래서 2073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델리트 할 때도 조건을 걸어서 델리트 하는 거야. 평균 값보다 이하인, 평균 전체 셀러리 평균보다 큰 값을 델리트해. 그러면 2073 얘보다 큰 값을 지운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위에 거 보면 3000이 되고 얘보다 큰 거, 2073보다 큰 건 3000, 5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000, 5000, 3000 요 세 개 값이 지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평균 급여보다 낮은 얘는 평균 급여보다 낮은 아니죠. 평균보다 낮은이 되니까 3,000, 5,000이 아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지워지는 거죠. 자, 이거보다 낮은 거. 얘가 지워지는 거죠, 얘가. 2073보다 낮은 애들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여기 끝에는 이 표시는 데이터가 많은데 생략돼 있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값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로우들이 쭉 있을 수 있어요. 지명 관계상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것도 이제 요것 같은 경우도 요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요 친구들의 데이터들을 다 델리트 할 거야 라는 의미. 아이고, 이건 아니죠. 3000이니까 델리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쿼리 수행하고 남은 걸 보니까 쿼리 수행하고 남은 데이터는 결국은 쌀값이 얘보다 높은 애들만 남아있고 요 AVG 평균보다 낮은 애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죠. 델리트. 그래서 어디에든 인서트든 델리트든 다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스칼라 서브 쿼리는 뭐냐면 칼럼 대신에
칼럼 대신에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특정한 값을. 어떤 값을 반환하냐면 이 이네임에 대한 부서명, 사원의 부서명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사원의 부서명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네임별로 스미스면 스미스 각각의 사원명별로 부서명을 여기에다가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근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 사실 이거는 조인을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EMP 자산 복습하는 의미에서 EMP 테이블과 조인, 몰 테이블, 뎁트 테이블하고 두 개를 조인해서 해결했는데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칼라 서브 쿼리로 그냥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방식이 되게 독특하죠. 아마 SQL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방법이 되게 낯설긴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셀렉트문에서 스칼라 서브 쿼리를 써서 마치 하나의 칼럼명, 조인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방법을 실제로 굉장히 종종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웨어 조건을 걸어서 depthno EMP 테이블의 depthno와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 depth 테이블의 depthno 부서 번호가 같으면 뭘 출력을 하냐면 select dname은 부서명이거든요. 부서명을 출력해줘 이런 의미예요. 부서명을 출력을 해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는 EMP 테이블의 ename과 쌀 그리고 depth 테이블에 여기 depth 테이블의 depth name, dname을 함께 출력해 줍니다. 자, 요거 하나만 잠깐 오른쪽에 DB버에서 요거 하나만 제가 보고 가실게요. 밑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업데이트 쿼리문 앞에서 한 거. 자, 보시고 요겁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 돼 있죠? 컨트롤 엔터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쭉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 depth name이라고 하는 칼럼 값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칼럼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마치 신규 테이블에서 오른쪽 한 행을 플러스 시켜서 행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 depth name을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씁니다. 근데 이 depth name은 행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행의 뭐에 따라 다르냐면 바로 EMP의 depthno에 따른 depth 테이블의 부서명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depth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죠. 이게 바로 이 스칼라 서브 쿼리가 적용돼서 신규 칼럼이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밀러는 쌀이 1300이고 어카운팅 부선에 원래는 얘는 EMP 테이블에서는 부서명이 없어요. 정규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부서명이 나오지 않거든요. 얘는 뭘 갖고 있냐면 이것만 갖고 있어요. depth no. depth no는 뭐라 했어요? 여기에 pk, depth 테이블에 pk, 여기서는 fk로 쓰인 거죠. 참조키로 쓰인 거예요. 참조키를 해서 depth no만 갖고 있고 depth name은 안 가지고 있는데 마치 조인한 것처럼 depth name을 가져와 버린 거죠. 자, 이제 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스칼라 서브 쿼리의 특징에서 요거는 객관식으로도 종종 나와요. 스칼라 서브 쿼리의 특징. 스칼라 서브 쿼리의 특징. 하나의 행과 하나의 칼럼을 반환한다. 사용 위치는 이렇다. select where 해빙절에 사용되고 적절히 사용하면 쿼리 성능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조인을 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조인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조인을 하지 않고 서브 쿼리로 해결이 되니까 그죠? 서브 쿼리 해결이 되니까 쿼리 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요. 가독성이 좋아져요. 복잡한 조인 대신에 쿼리를 사용해서 더 읽기 쉽게 만들어서 가독성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관 쿼리, 이건 사실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냥 웨어 조건의 쿼리예요. 웨어 조건의 쿼리예요. 근데 이거를 상관 쿼리라고 하는 건 메인 쿼리의 각 행에 의존해서 실행되는 형태의 서브 쿼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사원의 급여가 자신이 속한 부서의 급여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조회한다. 아까 이미 다 원리는 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메인 쿼리의 행에 의존한다 라는 거죠. 메인 쿼리의 무슨 행에?
어떤 쌀값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관이다, 서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이름을 그냥 붙여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왕왕 나옵니다. 케이스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 when 조건 할 때 케이스 그 다음에 when 조건 나오고 이 조건을 then 만족하면 이거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를 출력해 라고 하는 케이스문이잖아요. 여기에서 조건문을 만들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만들 때 단일값 칼럼과 쓰는 것이 아니라 칼럼 대신에 이렇게 칼럼 대신에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요 조건 평균값과 비교하는 조건문을 만들어서 여기에 결과를 표시하는 거죠. 평균보다 밑이야, 평균 이상이야, 평균보다 아래야. 자, 이거는 두 개가 어버브 하나는 빌로우.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케이스문도 나왔으니까 봅시다. 그래. 자, 여기서 셀렉트문. 자, 케이스 웬 여기 있다. 요거네요. 네, 요거를 컨트롤 엔터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칼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s salary status라고 하는 이거의 칼럼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그 조건이 이거죠. 쌀 칼럼이 전체 평균값과 비교해서 크다면 above average 평균 이상이야 라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보다 아니라면 below average 평균보다 밑이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조건문으로 넣어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 칼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케이스 웬 구문을 써서. 자, 여기까지가 단일행 서브 쿼리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중행 서브 쿼리를 한번 봅시다. 다중행 서브 쿼리는 하나 이상의 행을 반환하는 서브 쿼리를 말해요. 다중행 서브 쿼리는 하나 이상의 행을 반환하는 서브 쿼리를 말합니다. 다중행 연산자 등과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중행 연산자 등에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행을 반환함으로 단일행 연산자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일행 연산자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중행 서브 쿼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다중행 연산자들과 같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주의해서 볼 거는 요거다. 다중행 연산자 등과 함께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쿼리 수행 전, 수행 후 이렇게 나오죠. 자, 오른쪽에 이거는 쿼리를 좀 실습해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테이블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ename이 나오고 debteno, dname 이렇게 나오고 사원 정보와 함께 사원의 부서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자, 부서 정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where 조건으로, 그죠? where 조건으로 이쪽 부서의 정보들을 조인하지 않고 그냥 where 조건을 걸어서 가져온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간만 가져오는 형태의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얘를 쿼리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냐 볼게요. 여기서 얘를 쿼리를 실행을 하면 세 개가 딱 나와요. 세 개의 행이 나오는데 select ename과 debtno, ename과 그리고 사원명과 부서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냥 10번만 나오게 되는데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만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조건이었냐면 debtno가 in 어디에 속해 있어야만 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야만 하냐면 select debt number from debt where LOC가 뉴욕이야. 뉴욕에 있는 debtno만 가져와. 그래서 부서 뉴욕에 있는 부서를 보니까 debtno가 10번이라는 거예요. 그죠? 10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EMP 테이블, 그럼 EMP 테이블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LOC를 집어넣으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테이블은 하나잖아요. EMP 테이블엔 LOC 칼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웨어전에서 이 조건을 써가지고 이 뎁트 테이블로 넘어가서 한번 네가 찾아봐봐. 뎁트 넘버가 뉴욕에 있는 뎁트 넘버에 있는 뎁트 넘버야. 조건은. 그러면 얘가 뉴욕인을 찾아보니까 뎁트 NO 부서 번호가 뎁트 노가 10번인 애야. 그죠? 10번인 것들만 추출이 되게 돼서 이 세 개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any, some 이런 것도 이제 in 뭐 이런 거랑 같은 비슷한 어떤 그 필터링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any는 뭐냐면 any와 some 여러 행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하나라도 일치하면. 그래서 in이 아니라 any. 그래서 다중의 서브쿼리 10번 부서에 속한 어떤 직원보다도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사원을 중에 여기 중에 여기 10번 부서에 속한 직원의 쌀이 요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라도 일치하면은 만족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any와 some은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all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all 하면 모든 행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모든 행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번 부서에 속한 모든 직원의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하는 거예요. all로 하면 조건이 결국 이게 o하냐 and냐 두 가지를 봤을 때는 and에 가깝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o와 그다음에 and 두 가지 비교 현상을 봤을 때 o하가 아니고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and 이럴 경우는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요. 네, and입니다. a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좀 잠깐 좀 보시죠. 요게 원래 여기서 요게 원래 테이블입니다. 요 쿼리 수행 전의 테이블이에요. 쿼리 수행 전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 오른쪽에서 한번 DB버를 통해서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자, 웨어 조건에 쌀, 올 이렇게 나와죠. 얘는 n이고 여기 딱 올. 요 쿼리를 실행시키면 하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요걸 설명드리면 먼저 ename과 쌀값을 가져온다라는 거, 그죠? name과 쌀값을 가져오는데 emp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쌀값이 뭐보다 커야 돼. all 한 다음에 서브 쿼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서브 쿼리에 있는 값 모든 값들보다 얘가 커야 돼.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값들이야? 여기는 도대체 em 뎁트 노가 20인 부서 번호가 20인 값들 중에서 쌀값들이 쭉 나오겠죠. 부서번호 20인 애들 리스트가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리스트들과 얘네들을 전부 비교했을 때, 요 쌀과 비교했을 때, 얘네들을 다 이기는 애들, 얘네들보다 다 커야 돼. 어떤 누구라도 모든 사람과 다 비교했을 때 큰 값을 갖는 거에 이네임과 쌀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20번보다 높은 애들,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는 한 명밖에 없는 결과론적으로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얘기입니다. 20번 부서에 속한 모든 급여의 직원의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 조건은 위 5명 가운데 가장 큰 값을 갖는 이 5명이 뭐냐면 뎁트 20에 속한 애들이 갖는 쌀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뭐예요? 3천이죠. 3천. 그러면 3천보다 큰 애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3천보다 큰 값이 나온 애는 5천을 받고 있는 킹. 이거 한 명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거는 뭐 셀렉트 1 이거 참고 삼아서 한 건데 적은 건데 셀렉트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은 뭐냐면 아무런 어떤 특별한 쿼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냥 값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true의 의미예요. 그래서 반환되는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관 서브콜이 함께 익지스트절에서 사용한다 나오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웨어절에서 네 이렇게 웨어절에서 select 1 해서 어떤 칼럼 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칼럼 값이 나오지 않고 그냥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요. select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니까 퀄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마치 이제 듀얼인 것처럼 듀얼 테이블처럼 필수적으로 select 칼럼을 써야 되는데 그냥 숫자 1 해버리면 얘는 그냥 true가 돼버려서 그냥 아무 뭐 어떤 특별한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건은 depthno와 edepthno가 서로 같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달라 쓰인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exist 존재하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존재하는 애들을 모아줘. 그러면 결국 뭐냐면 depth 부서가 달라 쓰인 부서만 찾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두 테이블의 depth노가 같으면서 번호가 같으면서 그죠? 그러면 여기 20인 애들을 찾으면 돼요.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그 밑에 굉장히 여러 개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20인 애들 중에서 부서의 위치가 달라 쓰인 애들을 또 찾는 거예요. 여기 달라스 한 명 나오네요. 자, 이 쿼리를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요 쿼리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스카, 제임스, 아마담 스카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는 여기와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구문을 안 썼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순서는 조금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내용 문구는 같습니다. 그죠? 오토바이 쓰면 좀 똑같겠죠? 네. 그 다음에 다중 칼럼 서브 쿼리라는 거를 봅시다. 다중 칼럼 서브 쿼리. 다중 칼럼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의 여러 값을 반환하여 메인 쿼리의 조건과 비교하는 서브 쿼리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쿼리의 조건과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바로 메인 쿼리의 조건과 비교하는 서브 쿼리를 의미를 하고 비교 연산자로는 in과 exist 등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좀 전에 봤어요. in 어디 안에 요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조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그나마도 자 이거 지워볼게요.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나마도 제가 여기에다가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얘처럼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쓰기가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이것과 웨어절에서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비교가 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지능원 실제 SQL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행가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한 줄로 다 써버리기도 하고 행가리를 대충대충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익숙해지면서 이게 떠올라서 여기서 이렇게 얘가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면 이런 모양이 같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연상이 될 거예요. 아주 자주 이제 책에서는 다 이 방식을 썼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자 in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exist 같은 경우 하나라도 존재하면 서브콜이 한 행이라도 발언하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볼 거는 연관 서브쿼리를 볼 거예요. 연관 서브쿼리. 연관 서브쿼리는 뭐냐면 메인 쿼리의 각 행에 대해 서브쿼리가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라죠. 메인 쿼리와 관계가 있는 서브쿼리다라는 거죠. 연관 서브쿼리는 메인 쿼리의 행 데이터를 참조하여 각 행에 대한 조건을 평가를 합니다. 메인 쿼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요 밑에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보고, 요거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웨어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웨어 조건의 쌀 값과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자, 어떤 서브 쿼리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서는, 자, 평균 값을 EMP 테이블에서 구하고, E2라고 하고, EMP를 구하는데, 뎁트노와 E1의 뎁트노와 E2의 뎁트노가 같아요. E1은 뭐야? EMP 테이블. 그리고 E2는 뭐야? E2도 EMP 테이블인데, 자기가 똑같은 EMP 테이블이 하더라도 두 개의 뎁트노가 같을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자, E1 테이블의 뎁트노와 E2 테이블의 뎁트노가 일치하는 조건으로, 즉, 동일한 부서 번호를 가진 직원끼리 그룹을 지어서 급여의 평균을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 서브 쿼리, 자, 두 번째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천천히 한번 해설만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앞에 설명 다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최근 날짜, 자, 가장 최근에 고용된 직원을 조회할 때, 자, 여기서는 select max hire date에서 hire date가 고용일이 칼럼이거든요. 이 칼럼이 고용일, 이 칼럼이 고용일을 알려줍니다. 고용 날짜. 사원의 입장에서는 고용일이 아니라 입사일이 되겠죠. 입사일. 자, 사장님의 관점에서는 고용일, 사원의 입장에서는 입사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값을 가져와. 어떤 최근 값이냐? 뒤에 E1의 뎁트노와 E2의 뎁트노가 같을 경우에, 그죠? 그래서 직원이 속한 부서에서 가장 최근에 고용된 직원의 고용일을 여기다가 비교를 하는 거죠. 뭐와? 웨어 조건을 걸어서 이 하이어 데이트가 일치한 가장 큰 값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연관 서브 쿼리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연관 서브 쿼리의 두 번째 사례 받고 쭉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뷰라는 개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앞에 거랑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제 설명을 중간에 건너뛰고 여기로 왔어요. 자, 뷰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SQL 쿼리 결과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뷰는 실제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이 아니어서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동적으로 마치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는 애예요. 실제 테이블은 아니에요. 뷰는 테이블은 아닌데, 우리가 사실 볼 때는 테이블처럼 그냥 보이기는 하죠. 보이기는 해요. 실제 테이블은 아닌데. 자, 그래서 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는 뷰 생성하는 건데, 뷰 생성하는 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create view, 뷰 네임을 쓴 다음에 create view 한 다음에 뷰 네임을 쓰고 as 한 다음에 alias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생성을 select 문으로 만들어요. create 문으로 처음에 선언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select 문을 실행해서 이거를 하나의 뷰로 만들어줘,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뷰는 시험에 나올 때 뭐가 잘 나오냐면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뷰를 사용하는 이유, 결국 뷰의 장점이 되겠죠. 뷰의 장점,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을 방지되는 등 데이터 일관성, 보안 강화, 복잡한 쿼리의 단순화, 유연성, 성능 최적화, 논리적 독립성, 다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뷰와 테이블의 차이점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테이블은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뷰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냥 정의만 해서 사용자가 뷰를 조회할 때 이거에 있는 쿼리를 그냥 한 번 더 실행시키는 의미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자, 얘는 테이블에서 막 이렇게 실제 있는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칼럼과 행의 값을
이렇게 추출하는 개념이에요. 값을 추출해요. 값을 추출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뷰는 어떻게 되냐면 뷰도 똑같긴 한데 얘는 실제 존재하고 세이브되어 있는 DB에 저장이 되어 있는 스토어드라고 표현했는데 스토어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인 거고 얘는 그냥 원래 테이블이 있으면 원래 테이블에서 그냥 조회만 하는 거예요. 뷰는 조회만 합니다. 조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읽기 전용입니다. 근데 특수 조건에서는 뭐 업데이트가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읽기 전용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얘는 저장이 되니까 메모리를 먹지만 얘는 메모리를 먹지 않아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실제 데이터 공간이 필요하지만 얘는 쿼리 정리만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공간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터리얼라이즈드 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반 뷰와 메터리얼라이즈드 뷰는 뭐가 다르냐면 자, 뷰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신의 원본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복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근데 뷰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얘가 조회할 때 쿼리가 시작돼서 마치 테이블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주다 보니까 쿼리가 복잡해지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용량을 처리하는 쿼리라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뷰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마치 뷰로 만들었지만 얘를 테이블처럼 아예 저장해버리는 애도 있어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메터리얼라이즈드 뷰라고 그래요. 메터리얼라이즈드 뷰. 예, 논리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체화된 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리 이제 DV에서 보면 테이블이 있고 뷰가 있고 머티리얼라이즈드 뷰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뷰라는 거 나오죠. 지금은 뷰가 없어서 하나도 안 나오고 메터리얼라이즈드 뷰라는 항목도 있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을 클릭하면 테이블들이 나오지만 여기 뷰를 클릭을 하면 뷰 안에 여기 안에 이제 뷰가 만들어서 마치 테이블처럼 보이고요. 또 메터리얼라이즈드 뷰를 만들면 이거를 클릭하면 얘처럼 테이블 표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이처럼 테이블 표시가 생깁니다. 네.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는 실제로 저장되는 뷰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장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신규 데이터마트 테이블처럼 실제로 저장하면서도 일일이 원본 데이터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EMP-depth MV다 그러면 얘는 원본 데이터가 변하면 그 값을 고스란히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원본 데이터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이틀에서 적지 않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터리얼라이즈드 뷰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렇죠? 뷰지만 마치 테이블처럼 사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2장 1절까지 끝냈습니다.